예, 저희가 준비한 3위는 이 내용입니다. 윤석열 없는 윤석열 전당대회. 이제 제1야당의 당대표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이 모바일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던 당원들을 대상으로 이 AR에서 전화 투표가 진행이 되는데요. 마지막까지 핵심 쟁점은 역시 윤석열 전 총장이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권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면 덮을 수 없다. 윤 총장이 책임져야 한다.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귀를 의심하셨다는데 그게 그렇게 해석하기 어려우셔가지고 아니, 거기에 독해가지고 표현하신 겁니까? 이러한 방법으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이 국민들에게 좋지 않은 그런 인상을 남기는 것 아닌가. 민주당과 똑같은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거는 유튜버들이 하는 것이지 정당의 대표가 되겠다는 분이 하시는 전략으로는 굉장히 비열합니다. 사실 윤석열 전 총장의 의사를 저는 직접 확인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입당에 대해서 지금 매우 주저하는 쪽으로 발언과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근식 교수님. 예. 글쎄요, 제 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격양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이준석 후보가 유튜브식 네거티브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의 장모 발언으로 윤 전 총장이 입당을 주저한다. 이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까지 갈수록 좀 치열하기 때문에 그 나경원 후보나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이준석 후보를 이제 공세를 뭐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준석 대표가 또 특유의 또 치고받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한 난타전이 벌이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저는 간단하게 저는 정리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특혜를 줄 것이냐, 윤석열 총장을 배제할 것이냐의 논란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 건데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나경원 대표 같은 경우는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마치 윤석열 총장의 입당이 잘 안 되거나 또 이준석 후보 자체가 당대표로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서 오히려 부작용이 많을 것이다라는 공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나경원 후보가 잘못 전달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1야당의 당대표가 된 사람이 지금 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인 당 밖에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모셔오고 또 입당을 환영하고 데려오는데 누가 그게 방어막을 치고 못 들어오게 막을 재간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거거든요. 예. 다만 이준석 후보가 말하는 것은 당의 먼저 자강과 당의 원칙과 일반론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이 당으로 모든 좋은 후보들이 다 들어오는 걸 다 열어놓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원칙론에서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안철수 후보도 입당을 하든 합당을 해서 들어오고 윤석열 총장도 들어오고 김동연 전 부총리도 들어올 수 있다면 들어오고 해서 당이 먼저 변화와 혁신의 모습을 가지고 당의 스케줄과 당의 원칙을 정한 다음에 그 당의 원칙 하에서 동의하고 입당을 원하시는 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특정하게 배제한다는 논리를 하는 건 조금 과대하게 해석한 거라고 보고요. 예. 다만 이제 이준석 후보가 처음에 첫 TV토론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제 버스는 정시에 출발한다 이야기를 강조를 많이 했어요. 예. 저도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 말을 하면서 한마디를 덧붙였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어떤 말을 덧붙이면 됩니까? 버스는 정시에 출발하지만 출발하기 전에 제가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 총장을 비롯해서 좋은 분을 다 모셔오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사실은 그 말뜻을 깔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을 안 했던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 뒤에 또 입장을 바꿨습니다. 입장을 바꾸게 추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만나는 연세회동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이준석 후보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윤석열 총장이 우리 당 입당하는 데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배제론으로 프레임을 짜서 하는 건 제가 볼 때 조금 섣부른 공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상식적으로 당대표에 나간다는 사람이 윤 전 총장을 어떻게 배제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신 거죠. 근데 이도원 의원, 네. 그럼 좀 더 내밀하게 살펴보면 그럼에도 정말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됐을 때 당내에서 우려할 만한 윤 전 총장이 좀 껄끄러워할 것 같은데 그런 분위기는 내심 있긴 있는 겁니까? 나경원 후보가 윤 전 총장 쪽하고 직접 그리고 간접적으로 그 소통한다고 주장하니까 예.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윤석열 그 전 총장 측의 뭐 분위기를 그 전해 들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보면은 윤 전 총장은 그 지금 전당대회에서 누가 후보가 되느냐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없다고 그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그 대표가 되면은 국민이 원하는 큰 변화를 현실화시키는 거니까 야권에 굉장히 큰 그 세력을 얻을 수 있으니까 좋고 만약에 뭐 나경원 후보나 주호영 후보나 다른 후보들이 되더라도 어떤 그 경륜이나 경험을 가지고 당을 잘 이끌 수 있으니까
그것도 장점이 있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말이라는 게 오고 가다 보면은 뜻하지 않게 사람의 감정을 이렇게 흐트러뜨리는 가능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준석 후보가 윤 전 총장에게 했던 몇 가지 말, 예를 들어서 장모와 배우자 사건과 관련해서 내가 비단 주머니 3개를 갖고 해결하겠다. 내가 버스를 태운다고 하니까 윤 전 총장이 입당하려고 하지 않느냐. 그리고 무심코 한 말이겠지만 윤석열이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윤 전 총장이 그걸 직접 들었다면 굉장히 거북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다른 또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이런 부분을 더 이렇게 확대 재생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보면은 만약에 야당 대표가 된다면은 그 본인의 정치 그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커리어가 될 텐데, 그걸 일부러 망치려 하겠습니까?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는 대로 이준석 후보가 대표가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의혹을 보내는 대로 유승민 후보의 그 대통령 후보 당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합시다. 첫째, 그런다고 유승민 후보가 그 후보가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두 번째. 될 수도 아니요. 있죠. 두 번째를 말하기 위해서 첫 번째를 말했는데, 유승민 후보가 예. 그런 거를 인정을 하겠습니까? 유 후보도 본인의 굉장히 강점이 많은 분입니다. 경제적인 식견, 그 다음에 정치 경험도 많고, 스스로의 힘으로 전당대회에서 승리해서 대선 후보가 되려 하지, 이준석 대표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내가 대선 후보가 되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는 현재 가장 유력한 이준석 후보가 과연 앞으로 야권 대통합을 이룰 수 있냐, 이 부분을 집중 공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버스라는 것은 특정인을 위해 기다려서도 되는 것이 아니고요. 특정인이 원하는 노선으로 다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공정하고 엄격한 룰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경선을 운영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플랫폼화 되어야지만 저는 많은 주자들이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모두 다 올려야죠. 저희 야권 후보들은. 그래서 경선 절차는 한 9월 말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봅니다. 예. 추석 이후. 근데 윤 전 총장 입장에서 봤을 때도 실제로 금요일에 당대표가 누가 돼서 어떤 경선 절차를 밝히는 게 어떻게 저기가 이루어지는 거지 상당히 궁금하지 않겠어요? 이 두 후보만의 말이 좀 다르다면?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버스나 기차나 정시 출발해야 되는 거죠. 정시 출발하지 않으면 탑승객이 언제 출발할 줄 알고 저기 하겠습니까? 전 저런 논쟁을 하면서 뭐가 벌어지게 되냐면, 내가 옳다, 네가 옳다라고 하는 편가르기, 개파 정치가 등장하게 되는 거고, 그 개파 정치 과정에서 감정이 상하니까 이제 과거의 구태 정치 같은 막말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럼 오히려 저렇게 하는 과정 때문에 윤 전 총장이 오고 싶어도 못 오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핵심은 뭐냐면, 혁신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치라고 잘 가던 정치가 갑자기 예를 들면 저런 어떤 부비 트랩 같은 상황들이 빠져버린 거죠. 저는 지금이라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당권에 나오는 분들이 새로운 정치, 보수 유권자층과 국민이 요구하는 정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건강하게 국민한테 얘기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놔야 뭐 시간이 어떻게 정해지든 그 버스에 탈 마음이 있는 것이, 저렇게 계속 얘기하게 되면 저 버스를 타고 싶어도요, 아마 타기가 되게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빨리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어떤 후보가 당대표가 되어야만 입당이 더 편할지 고민을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좀 너무 지레짐작을 하는 거라고 보고요. 아하. 기본적으로 윤석열 후보는 제3지대에서 일단 두 줄을 틀 것이냐, 아니면 국민의힘 제1야당으로 입당을 해서 바로 직행할 것이냐를 고민할 텐데, 그 과정에서 보면 원칙이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더 올라가고 국민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기대가 더 커지면 훨씬 이 땅이 편하거든요. 이 땅이 부담이 없어요. 그러나 국민의힘이 계속 구태를 보이고 국민의힘이 계속 지지율이 떨어지고 국민의힘이 계속 그 과거의 정당과 똑같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면 들어가기가 주저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어떤 후보가 당대표가 되느냐를 놓고 호불호를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따지기보다는 국민의힘이 정말 이번 전당대 결과를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더 받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더 올려나가고 국민들로부터 기대와 신뢰와 어떤 희망을 갖게 된다고 한다면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선택이 훨씬 더 편해질 수 있다.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전한 이 당대표 선거 핵심 쟁점 윤석열 전 총장 얘기 살펴봤습니다.